이번에는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요즘 시장 보기가 좀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또 저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이니만큼 네. 좀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기대감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슈 선정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분명히 점검해 볼 만한 포인트들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지 첫 번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수급의 이동, 약 50% 떨어졌던 2차 전지 다시 반등입니다. 네, 2차 전지주가 지금 오늘 약세장에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배터리 3사도 일제히 상승불을 켜냈고요. 소재주 중에서도 일부 강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너무나 많이 흔들렸던 만큼 이런 상승불을 켜낸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이 2차 전지주의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게 네. 일각에서는 반도체주,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에 대한 실망감이 좀 2차 전지로 옮겨갔다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오늘 반등의 이유 우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오늘 수급 미동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빅테크에 대한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나 했는데 그 중에서 좀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바닥주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세론이 나타나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좀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퓨치엠 이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인이 좀 끌어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심지어 기관까지도 좀 매수세를 같이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승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빅테크가 끌고 가던 증시가 있었는데 이제 좀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관심도가 바닥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포커스가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모아가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코덱스 반도체랑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비교 차트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반도체고요. 밑에가 2차 전지 산업인데 2023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완전하게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 많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 가격 조정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심리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익 중인 이제 매물들이 차익 매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지 좀 체크를 하다가 2차 전지에 대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기관도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프랍 트레이더들이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지속성 있게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인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지속성 있게 계속해서 들어오는지를 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수급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빅테크를 끌어내린 것도 아무래도 외인의 매도세가 조금 거셌고 2차 전지주에는 오늘 기관이 조금 동참하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하반기 시장의 강자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또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대체로 잘 가고 또 2차 전지가 힘을 잃었었다가 알테오젠이 시총 1위로 또 올라서기도 했잖아요. 네. 뭐 오늘은 또 장중에 다시 자리 싸움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2차 전지주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시 좀 왕좌를 탈환할 수도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아, 지금 네. 당장은 힘들 거라고 쉽지 생각하는데 않다.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2차 전지를 좀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좀 문제점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야 되는 숙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문제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EPS를 찍어가면서 좀 실적에 대한 개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이 캐즘
캐즘 현상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느냐를 좀 기업들이 좀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배터리 화재에 대한 문제점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전기차 쪽에 대한 좀 위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 이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이 좀 어떻게 극복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소비 심리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지, 이거는 사실상 기업들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주제를 같이 다뤘던 하이브리드 관련돼서는 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긴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기차가 좀 제대로 판매가 돼야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살아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하이브리드가 좀 더 이제 캐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회복이 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좀 흐름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2차 전지주는 결국은 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기대감은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사님,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전기차 캐즘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좀 오랫동안 이 시세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발목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만 보시더라도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좀 세론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세밀하게 좀 얘기를 해 보면은 지금 EPS에 대한 성장 속도가 약간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찍히는데 여기에 대한 피크아웃이 아니냐,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처럼 캐즘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피크아웃을 가장 싫어하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캐즘 현상이 아직까지는 EPS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 캐즘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극재 기업,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적자가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실적이 잘 나오지만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세론이 나타났는데, 2차 전지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적을 찍어내면서 EPS가 잘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실적을 기반한 상승이 나타나야지만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우려감을 덜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덜어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숙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거를 보여줘야지만 좀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살아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량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이제 신용등급을 이제 상향을 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은 좀 판매량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점유율도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기차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국내 기업은 또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 2차 전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점유율도 다시 한번 성장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게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면서 글로벌 시세라든지 국내 기업들에 대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구간을 우리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정말 길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전기차 캐즘도 단번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안전성은 지금 기업들이 계속해서 같이 좀 숙제를 풀어나가는 마음으로 해소를 해나가고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이 테슬라에 공급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사님,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평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업계에서는 조금 고평가를 받고 있다. 아무래도 중국이 좀 저가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점유율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직 그냥 기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고평가를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가격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이제 고평가 구간이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이제 가격 조정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개선할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점유율 같은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단순히 지금 수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좀 지속적으로 어떤 지속성이 있는지 좀 이런 점을 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수치로 좀 고평가다 저평가다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캐즘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실적이 끝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고평가라고 우리가 칭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캐즘 현상이 극복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점유율이 확대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좀 수요는 앞으로 갈수록 결국에는 늘어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래의 시장의 파이까지 당겨와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지금 고평가다라고 좀 체크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저가 공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 또 배터리 화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뭐 국내 배터리다, 중국 배터리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결과적으로 저가 공세는 이제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 공세에서 오히려 다시 한번 기술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가격 차이가 조금 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한국에 대한 배터리가 좀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기회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서서히 모아가도 되는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아무래도 이게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을 때 오히려 중국의 저가 공세를 조금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고평가라는 것도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적인 위치로는 고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저희 네. 2차 전지 내에서 조금 세부 섹터로 좁혀보자면 결국 가장 유망한 섹터는 어느 쪽이 될까요? 일단은 이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게 하이브리드는 이제 배터리를 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덜하니까 좀 안정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좀 하이브리드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이브리드에 대한 좀 기대감 다시 한번 더 커지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티카를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특히 내수 사이클 쪽으로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점유율이 빠르게 좀 확산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좀 테슬라 화재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으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좀 하이브리드 쪽으로 쏠릴 모멘텀이 좀 강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다시 한번 양극재에 대한 밸류체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2차 전지에 들어가면서 가장 많은 이제 점유율이 포함이 되고 있고 기능성이 결정이 짓는 거는 음극재보다는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익성이 좀 더 빠르게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원자재에 대한 가격의 변동성은 항상 따를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여기에 대한 밸류체인을 잘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좀 내수 사이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캐즘 현상을 극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 양극재에 대한 밸류체인 쪽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양극재는 빼놓지 않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내 유망 섹터 여쭤봤고요.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관련된 섹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수익성 개선에 있어서 양극재 밸류체인 관련주가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악재 안 보인다? 자동차주 주가에 과속 바랍니다.입니다. 네, 요즘처럼 정말 답답한 시장에서 주가가 좀 싱싱 달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오늘 현대차를 필두로 자동차주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이 투자 계획을 비롯해서 중장기 전략을 좀 내놨는데 저희가 이 내용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이사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이번에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또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제 네. 하이브리드를 또 연결이 2배, 되네요. 네, 연결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얘기를 했던 게 하이브리드 차종을 좀 2배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 7대 정도가 있는데 14대로 좀 늘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포커싱 자체를 하이브리드 쪽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한 게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2033년까지 120조 가량을 좀 투자를 하겠다. 10년 동안 12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간 계산해 보더라도 12조 금액을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또 R&D 쪽으로 좀 투자 비율이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제 투자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하이브리드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무래도 배터리 자체가 안 들어가지만 이제 하이브리드를 좀 늘려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배터리 자체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캐즘 현상을 일단은 방어를 하는데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서 좀 중장기에 대한 모멘텀 투자 계획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게 굉장히 많죠. 이제 자율주행을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제 점유율 자체가 수소는 많이 없습니다. 수소차는 개발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소차에 대한 밸류체인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을 극복을 해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다음 플랜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HBM3 이 다음 플랜으로 우리가 블랙에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냥 한 가지에 대한 모멘텀만 바라본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 풀고 나서 바로 또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계획을 꾸준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고 그만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동안 저희가 현대차의 이 중장기 전략을 화면으로 만나봤는데 2033년까지 120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브리드를 필두로 해서 수소까지 정말 차세대까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자신감으로도 좀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사님 결국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수소까지 좀 다 잡으려고 하는데 네. 이 중에서 투자자로서 가장 유망하게 바라볼 쪽은 어디가 될까요? 사실 이것도 기간별로 다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좀 기냐 아니면은 짧냐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기차 캐즘 속에서 좀 빛을 보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좀 기대감,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지금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동차 산업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쪽을 좀 단기적인 모멘텀을 잘 이용을 하면서 트레이딩 쪽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우리가 하이브리드는 지금 가장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성장이 좀 필수적인 섹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전기차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기차가 성장을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이라는 표현보다는 캐즘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나중에는 이게 극복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성장할 거를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는 성장이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나타날 때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이 캐즘 현상이 뭐 그렇게 생각보다 길게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면은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바라보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쪽이 좀 더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뭐 출시된 수소차도 거의 없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수소차를 사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수소차가 좋은 효과가 저희 이제
안에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수소차가 달릴 때는 이제 공기청정기가 6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공기 오염에 대해서도 이제 수소차를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공기 정화가 될 수가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차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트럭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좀 개발만 계속해서 급한 대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더 늘어나고 많은 차량이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끝나고 나서 이 인프라가 다 끝나고 캐즘 현상이 끝나고 나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섹터로는 결국엔 또 수소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수소차를 좀 적극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이제 모아가는 전략을 좀 더 미래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니까 좀 내가 타고 싶은 차량, 후에 또 내 자녀가 탔으면 하는 차량 이렇게 나뉘는 네. 느낌도 듭니다. 결국은 이렇게 현대차의 굉장히 중장기적인 전략을 저희가 체크를 했고 또 모아가는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사님, 그래서 지금 주가의 위치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그리고 기아까지 현재 가격대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가격대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발목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발목. 네. 발목에서 무릎 요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2008년도에서 이제 현대차에 대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안 쉬고 이제 2012년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좀 가치를 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많은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많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지금 가격대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가격대랑 변함이 없다. 좀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10년 동안 기아나 현대차가 많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아직은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2019년, 20년도에 하락을 했던 거는 정말 우리가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때는 뭐 지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밀렸던 구간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본연의 위치로 올라간 상황. 그래서 여기선 이제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많은 상승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시장에 대한 영향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자체가 경기가 굉장히 좋거나 그런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모아가는 전략이고 흔들릴 때마다 가격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향후 이제 몇 년 뒤에 바라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무릎 정도의 위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길게 봐야 하는 종목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내일장 관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저희 내일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저번 주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이제 S&T 모티브 종목이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고 나서도 좋은 흐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또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전용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좀 지속적으로 크게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캐파가 더 커진다. 그러면 S&T 모티브에 대한 실적 수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연관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앞으로 호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하이브리드가 확대가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시세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먼데이 때 좀 강한 조정을 받고 나서 조정받기 전 가격으로 빠르게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더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관심 종목은 S&T 모티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수가는 지금
다시 한번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으로 접근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만 3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T 모티브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참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저희가 발견한 키워드는 하이브리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도움 말씀 무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